방탄복에서 가장 중요한 방탄 성능을 속여 군에 납품한 업체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시험용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해서 검사를 통과한 건데 이미 100억 원어치의 불량 방탄복이 보급됐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에 4만 9천 벌 정도가 납품된 한 방탄복입니다. 감사원은 이 방탄복을 만든 업체가 속임수를 써 성능 시험을 통과한 뒤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복은 먼저 방위사업청이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이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품질 검사를 거쳐 제작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업체 측이 시험용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해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측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총격이 가해지는 방탄복 가장자리 3곳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자체 시험을 해봤더니 총알을 맞았을 때 방탄복이 변형되는 정도가 허용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 성능이 부실한 겁니다.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따졌어야 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업체의 속임수를 알면서도 제작을 승인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해당 연구소는 방탄복 성능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받고도 성능 시험을 그대로 통과시켜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100억 원에 달하는 성능 미달 방탄복이 보급됐다며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구소와 업체가 미리 짜고 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방탄복 제조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방탄복 시험에 참여한 연구원 2명을 징계하라고 연구소 측에 통보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계약서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해 모두 합격된 제품만 군에 납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삼척항에 목선을 타고 도착한 이른바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은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국 해안과 강가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9억 원. 2020년부터 CCTV 260여 대를 포함해 첨단 감시 체계가 도입됐는데 핵심인 CCTV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 납품받은 국산 CCTV가 사실은 중국산이었고 가격도 3분의 1 수준인 47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CCTV 납품업자를 지난해 120억 원 군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군 내부의 연루 여부 수사는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군 검찰이 지난달 군수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실무 책임자의 연루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군 검찰은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김모 상사가 사업 관련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과 납품업체 측에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1년 전에도 관련 수사를 했지만 구체적 혐의를 잡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었는데 최근 업체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상사는 아직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속을 유지하며 복무 중입니다. 육군 본부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김 상사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우리 군이 사용할 차세대 지휘통신체계, 이른바 TICN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는 발전기가 사용되는데 발전기의 주요 부품인 회전자 축은 해외 업체가 만든 수입품으로 방사청에 신고돼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미국에 있다는 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주거 시설일 뿐 사무실이나 공장은 없습니다. This is a company name. No, this is not an office here. This is the apartment. It's apartments, yeah. The building. Wow. I have no idea. 등기를 확인해보니 이 업체의 발행 주식은 불과 10주, 당연히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부부가 전부, 직원도 생산활동도 일절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었다는 부품은 대체 어디서 생산한 것일까? 관련 업계를 통해 추적해보니 실제 국내의 한 하청 업체가 만들었고 이후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출을 중개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계세요. 알고 보니 발전기를 군에 납품한 원청업체 S사 부사장의 자택입니다.
이 부품이 거쳐간 또 다른 업체도 S사의 자회사로 확인됐습니다. 대표님이 그쪽에 장부하시고 하기 때문에 자회사잖아요. 자회사하고 민수마하고 근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청업체의 제품이 원청업체의 자회사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입품으로 둔갑한 겁니다. 해외 운송과 국내 재반입을 거치며 국산 제품은 수입품으로 뒤바뀌었고 당초 135만 원이었던 회전자축 가격은 4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납품 단가만 3배 올린 셈입니다. 안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상태고 완전히 마감된 상태니까 손대고 이게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수법이 이용된 건 수의계약을 맺은 방산 물자의 경우 국내 제품은 생산 원가만 지급하는 반면 해외 수입 물품은 수입 통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사는 발전기에 들어가는 다른 수입 부품의 경우에도 미국 생산업체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를 거쳐 납품 단가를 올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 납품된 발전기의 수량은 1000대가량. S사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방사청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S사 최모 부사장을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